정권교체 명분에서 일치하므로 야당 후보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일본 방송. 2개월여 남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훔쳐보는 일본 미디어들의 보도는 마치 일본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 착각하게 하는 다양한 보도를 쏟아냅니다. 보도하는 대상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라면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보도합니다. 그중 하나로 지난 1월 13일 방송된 BS-TBS의 보도 1930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 중 일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대선의 새로운 전개, 지지율 급락의 전 검찰총장 후보, 야당 합류는 가능한가입니다. 2개월 후로 다가온 한국 대통령 선거, 우세로 여겨진 최대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이달 들어 갑자기 선거대책팀을 해산해 일시에 혼미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유력했던 윤석열 후보였지만 아내가 경력 사칭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윤석열 씨를 둘러싸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대 야당 국민의힘의 젊은 대표 이준석 씨가 더 저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며 선대위의 모든 직을 사퇴한다고 발표. 게다가 야당의 중진 김종인 씨도 말하는 대로 연기만 해달라고 불만을 말하고 선대위원장을 사임했다. 결과 지지율은 급락, 여당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고 있다. 왜 2개월 전에 이렇게 되었을까? 산케이 신문 서울 주재 개건 논설위원 구로다 카츠히로 씨가 말합니다. 윤 후보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다. 왜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싸워 이지매가 되었다. 권력과 싸운 백마의 기사라는 이미지였다. 하지만 실제로 선거전에 들어가 보면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는 이미지보다 정치인으로서 아마추어이고 지도자로서 괜찮겠냐는 이미지가 퍼졌다. 공정의 이미지는 아내의 경력 사칭으로 흔들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한 것으로 붙은 정의의 이미지도 보수 측에서 출마함으로써 흔들렸다. 문제는 그뿐 아니라 30대 젊은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지지를 모아 최대 야당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전을 위한 거당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데 있다고 도카이대학의 김경주 교수는 지적한다. 도카이대학 교수 김경주가 말합니다. 역시 박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이 컸다. 권력의 구심력을 잃은 정당은 뿔뿔이 흩어진다. 일본의 민주당도 정권을 잃은 후에 당이 깨졌다. 국민의힘은 깨지지는 않았지만 거당 체제는 구축하지 못한 채였다. 거기에 애부인인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씨가 들어와 다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일단은 거당 체제를 만들었을 뿐. 정권 교체가 현실화될수록 당 내부 권력 다툼이 격화되어 이번의 분기로도 이어진 것 같다. 야당 윤 후보의 지지율 급락에 따라 새로운 스테이지에 돌입한 대선. 최근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니크한 공약인 탈모 치료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내세웠다. 한국에서 지난해 탈모증 치료를 받은 사람의 약 45%가 20대, 30대였다. 지금 탈모는 한국의 젊은 남성에게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편 야당 윤 후보도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엄벌 완화, 여성의 활약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등 남성으로부터 지지를 의식한 공약을 내세워 대항하고 있다. 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남성이 이렇게 의식되는 것일까? 히토츠바시 대학원 준교수 권근석이 말합니다. 20대, 30대 남성은 원래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많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되어 여성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여성 우대 정책을 속속 내세웠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윤 후보는 문 정권이 손을 뗀 젊은 층을 보섭해 지지를 늘렸지만 최근 들어 주춤했다.
거기에 기승한 형태로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모발 이식을 가져와서 잘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젊은 층과 달리 한국 젊은 층은 투표율이 높고 자신들이 사회를 바꾼다, 투표에 의해 정치를 바꾼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36세인 당대표가 나오고 이번에 캐스팅 보트를 진 것은 20대, 30대의 젊은이라고 말해지고 있으므로 양당 모두 젊은이의 표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활발한 공약이 나올 것 같다. 확실히 지난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이 76%였다. 지금 한국에서는 20대, 30대 남성의 표를 얻으면 선거를 이긴다고까지 말해지고 있다. 최대 야당 윤석열 후보가 놓친 만큼의 지지는 여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흘러갔는가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제3의 세력이 대두했다. 그것이 의사에서 IT 기업가로 변신한 한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야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다. 현재 윤 후보와 안 후보 두 야당 후보의 지지율을 더하면 여당 이 후보를 크게 상회한다. 반문재인에서는 공통인 두 사람. 과연 야당 후보 단일화는 있을 수 있을까?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씨는 마지막으로 대담한 예상을 내세웠다. 산케이 신문 서울 주재 객원 논설위원 구로다 카츠히로 씨가 말합니다. 분열하면 지는 것은 확실. 두 사람은 정권 교체라는 명분은 일치한다. 단일 후보로 하면 이긴다. 그것을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로 단일화한다는 것 뿐이에요. 이것은 절박할수록 좋다. 다시 말하면 드라마틱해지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어찌됐든 극적으로 단일화해서 야당이 이긴다. 야당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해 일치할 수 있을까?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투개표다. 이런 방송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웃을 수밖에 없지만 욕설과 반일 어필로 대통령이 정해지는 나라와는 앞으로도 거리를 두자. 더 멀어질지언정 다가가는 것은 멈추기 바란다. 대중 비판의 저자세에 더하여 대한 자세로 무책임한 일을 하면 기시다 정권도 여름의 참의원 선거는 안온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선거 공약이 될 정도로 조선인에게 탈모가 많은 것은 유전일까? 성형이나 경력 사칭 등도 많아 사회적인 외형에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댓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물안 개구리로 세계와의 공존, 공영 등 있을 수 없고 자국 제일의 자만적 정치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인은 일본을 보고 비교하는 일은 그만두고 일본과의 단교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대머리 치료나 모발 이식의 보험을 적용해서 표를 모은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이런 일로 표를 모으려고 하다니 너무 지적 레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이런 선거를 서구 선진국들은 알고 있나요? 다음 댓글입니다. 윤 씨는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야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기 때문에 핵 미사일을 쏘면 윤 씨처럼 선제 타격을 신경 쓰고 있다.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자는 유력자는 언제나 야당 대표다. 윤 씨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이 무력 도발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연합군의 군사물자 및 장비 조달로 돈을 벌 기회가 다시 생긴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거의 무관. 왜 그럴까? 일본의 외교는 유치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좋아지지 않는다. 한국도 일본의 외교에 질린 듯 오히려 동정적이다. 한국인은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반론한다. 즉 빈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외교는 처음부터 타협이다. 이것으로는 허점투성이. 이상입니다.